월요일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이제는 뭐 별로 뉴스도 아니고 볼 것도 없는 거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8%로 압도적 1위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수치지 뭐 떨어지거나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9%로 떨어졌어요.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덕수입니다. 한덕수가 8.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범보수로 보면 2등을 했습니다. 김문수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를 차출하겠다 뭐 이런 의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무려 8.6%나 기록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4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권 가상 대결, 양자 대결 요즘 그거 재밌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54.2% 그리고 한덕수가 27.6% 그래서 26.6%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둘이 딱 붙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가 붙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54.3% 그리고 김문수가 29%. 홍준표 전 시장이 하고 붙었을 때 더 높아지죠. 54.4%까지 갑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22.5%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8.7%. 그러니까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권 연장론은 1.7%포인트가 떨어진 35.3%에 그쳤습니다. 갈수록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강력한 대권주자 이재명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은 계속 오르고 있죠. 1.9%포인트가 올랐네요. 그래서 46.7%입니다.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13.6%포인트까지 벌어졌으니까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1위입니다. 뭐 이런 건 뉴스가 아닌 거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50%가 훨씬 넘었다. 양자 대결에서도 그렇고 50%가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60% 이상을 찍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언제 60%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이 뉴스가 될 뿐이죠. 이번 여론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이었고요.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매우 견고하다. 그리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한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범보수에서 또 한덕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것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덕수를 처음으로 포함을 시켜봤는데 전체 3위, 범보수 2위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김문수가 약간 불안한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김문수 표가 한덕수 표로 대거 몰려갔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보면 오늘 조사로 보면 한덕수가 범보수의 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마감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한덕수가 그 굼뜬 한덕수가 이걸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관건이죠.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하는 그런 더러운 방식을 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바로 한덕수가 국민의힘으로 가서 거기 가서 경선을 하지는 않겠죠. 밖에서 본인이 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영입해 주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계속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공세 이런 것들에 그리고 본인의 그 잘못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고 지하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버스값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한 20일 만에 하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건 전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고난대행으로서 일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았지만 이분 역시 정치권의 검증을 버텨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예로 볼 때 관료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한덕수가. 그런데 한덕수는 반기문과 고건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자는 정치를 매우 잘 압니다. 그리고 비열한 짓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제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고난대행을 하면서 이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하는 걸 보면 30년, 40년 정치권에서 정치권 때가 묻은 사람보다 훨씬 더 더러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자는 정치인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또 대권에 대한 꿈이 있죠. 이번에 윤석열을 보니까 저런 자도 대통령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도 많이 붙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점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한덕수 마누라가 워낙 무속을 좋아해서 그 무속인이 이번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점쟁이 말대로 그냥 출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합리적이고 뭘 따져가지고 출마를 한 게 아니라 한덕수 역시 무속인, 점쟁이 말에 따라서 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마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힘듭니다. 왜냐? 합리적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자는. 합리적 예측을 했다가는 다 빗나가. 왜냐? 점쟁이 말을 듣는다니까 여기가 진짜예요. 한덕수 마누라가 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김건희하고 경기도 어느 이상한 점집에서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정보지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의 추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막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강력한 나름 자기들 내에서는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잖아요. 김문수라는. 그래서 한덕수 영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입장에서는 꽃가마를 좀 태워주길 바라는데 국힘에서는 별로 그럴 생각은 없다. 또 당내 반발도 있고 과연 완패할 선거에서 관료가 나올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국민의힘 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는 이제 나이가 70대인데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에 대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슬며시 접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에 꼬꾸라지면 다음권도 못 잡고 다음 대선에도 못 나오고 창피만 당하고 끝난다. 그러면 굳이 출마할 이유가 없겠죠. 하여튼 점쟁이 말대로 할 건데 국민의힘이 꽃가마를 태워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꽃가마가 아니라 꽃상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겁니다. 왜냐? 한덕수는 내란 동조자잖아요. 곧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대권에 나온다는 게 참 희한하고 재미있고 웃기는 일이잖아요. 나오지 못할 겁니다. 윤석열 아바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했던데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프레이를 계속할 거면 당장 그만두라 라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너는 당내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후한무치하고 뭐 부인의 무속, 친화설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너는 딱 윤석열 아바타다라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현희 최고위원은 뭐 빈집털이범이다. 빈집털이범.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그 빈집을 탈탈 털어먹는 한덕수라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덕수 너는 빈집털이범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너는 윤석열 아바타잖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뭐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만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참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보수당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보수당이 아니라 이제 극우당이죠. 이 극우당이 문제인가 늘 그 업둥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 하나 낼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당인 거예요. 늘 업둥이를 데려왔다가 정치를 했잖아요. 이전에 윤석열이 데려다가 업둥이 정치했는데 윤석열이가 다 말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진짜 국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큰일 난 거예요. 사실상 괴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업둥이 한덕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한국의 보수라는 것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짜 보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보수의 품격도 좀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이렇게 진짜 양아치같이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 나라에도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다 껍데기잖아요. 나중에 다음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당이니까 이걸 해체에 대한 의견을 헌재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되겠죠. 민정당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합리적 보수가 좀 나와줘야 이 나라가 좀 바로 가지. 그냥 완전히 뭐 극우들이 나라를 깽판 쳐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먹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 업둥이 윤석열이 데려다가 이제 망하게 생긴 국민의힘. 그런데 이 업둥이를 데려다 놨더니 3년도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돼버렸잖아요, 윤석열이가. 근데 이제 파면도 파면인데 뭐 오늘 이제 첫 형사재판에 나왔습니다. 야, 진짜 꼴 좋죠? 뭐가 어쨌다고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형 언론도 받게 생겼으니 진짜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정당인 민정당 출신, 민정당 소속이었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사형원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는 또 어땠습니까? 돈 도둑질 해가지고 또 깜빵 갔잖아요. 이 도둑놈이거든. 그리고 박근혜 기업으로부터 삥 뜯었다가 또 대통령 파면되고 또 감옥 갔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또 내란을 일으켜버리니까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다 어디로 가버렸어. 사람들이 몰라. 이자는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반드시 감옥에 갈 자입니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 이렇게 되니까 다른 죄가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모두 다 밝혀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거, 허위사실 공포한 거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도둑질한 거 이런 것들 특혜 주고 한 것들 모두 다 모조리 수사를 해야 된다. 오늘 재판 받았는데 지 입으로 주소도 말하고 이름도 말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10시에 이 형사재판에 나갔는데 이야, 붉은 넥타이를 또 메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 붉은 넥타이 머리 반듯하게 빗어 넘겼다고 그러는데 이 붉은 넥타이가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가 지금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윤석열의 인권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인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재판부가 엄청 챙기고 있던데 직권 구속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윤석열이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야, 진짜 이 재판부 이놈들이 거의 미친놈들이야. 어떻게 형사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첫 재판 때는 대개 이런 이상한 놈들은 반드시 사진 기자들이 들어가서 법정 촬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건 역시 안 해버린 거예요. 대법원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원 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규정에 나와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무시한 겁니다. 지기현이라는 자가 재판장입니다. 풀어준 자죠. 날짜 계산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한다 해가지고 도가 있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자가 지기현 판사야. 그런데 이번 재판장이 지기현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제대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어떻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중하지 않죠? 이명박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가들은 도둑질하고 삥 뜯어서 그 감옥 간 거거든. 근데 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온 자잖아. 그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개망난입니다. 그런데 사진도 찍지 마라? 이는 진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건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이 인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지기현 판사다. 법원도 지기현이도 이미 윤석열의 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개가 뭐 검찰만 긴 줄 알았죠, 그동안에. 법원도 일부 법원 판사도 윤석열의 개를 자처하고 있다. 네. 지기현이를 가르친 선생님들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의 내 제자가 판사 됐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의 개였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아마 지기현이는 이거 내란 아니야, 무죄야 라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원입니까? 이게 판사입니까? 윤석열의 내란,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더러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기현이도 이상한 판사 자격이 없는 판사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내란 세력과 동조한 판사다 하는 것으로도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판사 스스로, 재판부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법원, 과연 정의로운가? 내란 수괴에 대해서 법정 촬영도 허용하지 않는 법원은 과연 정당한가? 진짜 윤석열의 개가 된 재판부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점을 재판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